사람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그리고 이렇게 궁지에 내몰리고 막 이런 게 왜 벌어지냐, 이렇게 물고 들어가서 그 끝에 가서 이렇게 답을 찾아보면 자기 할 일을 못 찾아서 그래. 자기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사람은 그 할 일 하느라고 거기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잡생각이나 딴 생각을 안 하게 돼 있거든. 내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노동한다라는 표현을 참 싫어했던 것 같아. 평생.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릴 때는 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실 나는 잘 못 들어봤던 것 같거든. 노동한다라는 표현을. 이게 내가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그 학교 쪽에서 접하게 된 정보들이지, 노동이라는 표현, 노동운동하고 뭐 사회주의적인 생각에서 이게 나온 건데, 왜 내가 노동이라는 표현을 싫어했을까 이렇게 따져서 보면 노동이라는 표현이 노예제도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야. 노동이라는 표현 자체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노예들이 있었고 그 노예들이 하는 힘든 일들을 노동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리스에서는 그 자유인들,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이지, 먹고 사는 문제에 관련된 일들은 그 노예들을 다 시켜서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먹고 살려고 뭘 하지 않으니까 이런 지적 유희 생각하고 그걸 얘기하고 뭐 이러는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그런 거를 일이라고 표현을 했고, 자기네들 일이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그 고대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 제자백가 시대, 3000년 전의 제자백가 시대에도 공자나 뭐 장자, 노자, 한비자 뭐 이런 사상가들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했던 거는 아니었을 거라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막 힘들게 노동을 하고 막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여력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 글을 배웠을 거고 문자를 익혔을 거고 뭔가 이렇게 지식이라는 게 갖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생각의 힘을 발전시켰을 거고. 근데 가만히 또 따져보면 노예제도가 없어진 게 불과 얼마 안 돼. 영국이 비교적 빠른 편인데 노예제도를 갖다 이렇게 없앤 게 그래봤자 한 200년 전이야. 우리나라에서도 노비제도가 사라진 거는 그 한 130년 됐나? 갑오경장 때니까, 고종시대란 말이야. 조선시대 말에 맨 마지막 왕에 와서 그때 가서 노비제가 철폐가 됐어. 인류는 정말 수천 년간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노예제도 하에서 살았다고. 신분제 속에서. 그래서 그 노예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졌고, 그 지도자들은 그 밑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자기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줄까 하는 고민을 하는 집단이었다는 거지. 물론 그런 고민을 열심히 하고 산 사람도 있고, 밑에 사람들 고열을 짜내면서 지는 막 풍요의 끝판왕을 찍으면서 난리부르스를 친 사람들도 있고, 그게 극에 달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루이 16세니 뭐니 이래갖고서 결국에는 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갖고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결국엔 혁명이 일어나고 단두대 이슬로 황제들이 사라지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해서 벌어진 거지. 나라를 다스린다라는 일이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고 고도의 정치적인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많은 일들이어서,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자기네들을 잘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희생을 하는 건데, 지도자 계급에서 그런 희생을 먹고 지 먹고 사는데 빠져갖고서는 지 놀고 먹고 하는 지랄 하다가 결국엔 그런 그 봉건제도라든지 뭐 황제, 왕국, 임페리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 밑에 있던 그 그래도 자유인에 속했던 중인들, 이 중인들 계급이 귀족 계급들을 엎어버린 거지. 그게 이제 자본가들이 돼버린 거고, 결국엔 산업혁명이 그렇게 일어나고 자본가들이 그 귀족 계급들을 대체해버린 셈이 돼버린 거고. 그래서 그 노동이란 표현이 계속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건데,
근데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 조건이 저쪽 서양 애들이 그 역사적으로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따라 걸은 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최소한 1945년 해방되고 나서 한국전쟁 치르고 나서 완전한 폐허 속에서 새로 일어난 나라란 말이야. 완전히 과거의 것이랑 단절된 상태로.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어떤 기회를 줬어? 교육을 받는 기회를 줬다고. 서양 애들이 수천 년 동안 그 피를 흘리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모든 역사들을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는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교육을 받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서양 애들처럼 생각하고 사고할 필요가 있냐고. 그걸 배운 다음에 우리는 우리식으로 다시 생각을 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우리의 답을 찾아갔어야지. 거기에서 좀 이게 엇박자가 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인간은 노동을 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제는 일을 해야지. 나는 이 노동과 일하는 거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일이고, 노동은 지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시켜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마지못해서 하고, 그게 노동이라고 생각을 해.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밑에 가서 일을 하면 그게 노예지 무슨. 그러니 노동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하루빨리 이 우리 사회에서 이 노동이란 단어를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아니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왜 남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사냐고. 자기 일을 해야지. 내가 설령 회사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일이어야 된다고.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이 관념이 깨져야 돼. 내 인생 설계를 하는데 내 꿈을 이뤄가는 일을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돈 받고 일하는 노동이 돼야 되냐고. 내 일이어야지. 참 이게 착각이, 이 관념에 빠지게 되면, 이 단어들과 관념들의 착각 속에서 빠지게 되면 본질을 못 찾는 거야 자꾸. 아니 내가 가정을 이뤘어. 그래 가족들과 함께 뭔가를 인생 설계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집안 일이지 그게 어떻게 가사 노동이냐고. 참 이 여성 운동하는 애들도 이게 내가 보면 한심한 게 그런 거라고.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이 통찰이 없어. 천박한 그 지식 갖고 노는 거지. 에이 싸구려들. 사람한테 팔자가 있냐? 있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얘기 예전에도 한 적 있었을 거예요. 북경에서 유학을 할 때 잘 사는 집 애들을 이렇게 비행기표 끊어갖고 다니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 그 내가 가장 선호하는 그 말날, 용날 이런 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 대부분 있는 집 애들은. 근데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하겠다고 거기 나왔는 애들 이렇게 비행기표 끊는 날짜 보면 꼭 뱀날, 쥐날 이렇게 내가 일진이 별로 안 좋다고 판단하는 그런 날 끊어갖고 다녀. 걔네들은. 그거 희한하더라고. 지 팔자 지가 꼬면서 살아. 그 내가 한 번은 시험을 해본 거지. 친하게 지내는 동생 녀석을 비행기표 끊어갖고 들고 나고 하는 날짜를 바꿔줬어. 기왕이면 말날, 용날 이런 날로 바꾸라고 해서 비행기표를 사왔는데 취소시키고 다시 바꿔갖고 그렇게 한 번 바꿔줬다. 근데 이게 한 번으로 해결하진 않거든.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렇게 한 1년 넘게 이렇게 뭘 할 때마다 항상 그렇게 바꿔서 리듬을 바꿔줬다고. 그렇게 해줬더니 사실 얘가 중간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학업을 포기하고 돌아갔어야 되는 건데 그 묘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게 슬슬 풀려갖고 어쨌든 학교를 다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갔단 말이지. 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는지 내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학업을 마치고 돌아간 그 힘 때문에 자기 삶이 원래 리듬보다는 한뜸 좋아졌을 거라고 나는 봐요. 근데 이런 현상들을 나는 정말 다양하게 자주 봤거든. 그래서 나랑 인연이 된 사람들한테는 내가 그 리듬을 바꿔주려고 나랑 같이 놀자, 재밌게 놀자 이러면서 주변에 오랫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그 생각하는 패턴 그리고 행동하는 패턴 이런 것들을 변화를 자기도 모르게, 왜냐면 나랑 놀다 보면 내가 하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배워들게 되어 있으니까 일부러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가르치지 않아도 시장 같은 데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내가 하는 행동 패턴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지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자기도 모르게 보고 배우는 거지.
왜? 괜찮아 보이거든. 지가 시장 가면 땡 찌그덕찌그덕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나는 시장 가면 그 아주머니들이랑 재밌게 막 이렇게 하면서 물건도 좋은 거 받으면서 대접받고 대우받으면서 돌아다니니까 차를 끌고 드라이브를 가도 마찬가지야. 나랑 다닐 때는 뭐 이렇게 별로 막히는 거 없이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다니니까 지가 볼 땐 괜찮아 보였나 보지. 나중에 지가 따로 이렇게 드라이브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교통에 막혀 뭐 문제 생겨 트러블이 생기고 나랑 다닐 때처럼 그렇게 안 되거든. 그건 오랜 세월 내가 내공을 쌓아서 내 주파수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낸 결과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지. 아무나 그걸 흉내낸다고 되는 일은 아니거든. 그러려면 내 주파수, 진동 주파수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인드를 키워내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힘을 얻어야 되고 사람이 사주팔자대로 사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주팔자를 뛰어넘어서 더 발전된 삶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 그러면 내가 사주팔자를 뛰어넘으려면 내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방식. 이게 가장 강력한 방법이거든. 왜?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게 되어 있거든. 내 습관이 어디서 나와? 내 생각에서 나온단 말이지. 안 그래요? 내가 만약에 침을 놓는 걸 접하지 않았어. 그래서 침 놓는 방법을 몰랐어. 그러면 내가 침 가지고 놀겠어? 침을 가지고 놀 줄 모르면 이 내 몸 불편한 걸 갖다 대하는 방법이, 접근 방법이 달라졌을 거란 말이야.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으러 갔겠지. 그리고 그 사람들 말을 들었겠지. 그러면 차라리 내 병이 빨리 나았을 수도 있다고. 내가 영악스럽게 내가 몸이 불편하면 내 몸에 침을 나가면서 나를 다스렸다라고서는 이걸 괜찮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럼으로 인해서 나는 병을 키워왔다고. 오히려 근본 치료를 안 해서.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예. 어설픈 잔기술 배워갖고 본인의 병을 스스로 키워왔다는 걸일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다스려내야만 되거든. 그러면 그 병이 오게 된 원인들,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의 한계점들, 그러면 나는 뭐에 취약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들을 먹고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내가 살아가야지만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 근본을 파헤쳐서 근본을 다스리는 거란 말이지. 그게 의사지.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거 그냥 땜방하고 효과 봤으면 치료했다라고 끝이고. 그게 무슨 의사냐고. 의사는 원래 원력이란 걸 갖게 되어 있는데 그 원력으로 치료하는 거지 그게. 근본 치료냐고. 아이고야 참말로 내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내 리듬이 바뀌어요. 내 리듬이 바뀌어야지만 몸이 거기에 맞춰서 변화가 일어나서 치유가 저절로 일어난다고. 병을 치료하려고 몸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고쳐내면 이 생각의 리듬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내 행동 패턴이 저절로 변하고, 그러면 내 몸은 그 내 행동 패턴이 변한 것 때문에 저절로 자기 치유 능력이 있어서 그걸 자가 면역이라고 그러잖아. 그게 저절로 작동을 해갖고 병은 그냥 내 몸이 알아서 지 스스로 고쳐 나간다니까. 내 몸을 치유하는 건 내 몸이 알아서 해. 원래 그 자정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복원 능력을 갖고 있고 그걸 자극만 시켜주면 돼. 지 스스로 알아서 깨어나게끔.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리듬은 누가 만드냐? 내 영혼인 내가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렇게 환자들이랑 얘기를 오래 해서 리듬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리듬이 아니라 치유될 수 있는 리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설명을 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니까. 생각의 패턴이 바뀌어야 되고.